내 방에서 즐기는 전문가의 고품격 수다 인문 사회과학 특강 인싸특위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걱정과 불안 때문에 마음은 답답한데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좀 힘드시죠?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인공께서 불안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처방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모셔보죠.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지상주의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입니다. 정신건강지상주의자 처음 듣는 말인데요. 어떤 의미죠? 사실 우리가 몸과 관련된 건강은 되게 잘 챙기잖아요. 건강검진도 하고 병원도 잘 가고. 근데 마음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 보면 좋겠어서 그런 이름을 붙여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불안하다,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힘든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요새 보면 사실 인생을 판단하는 잣대나 기준 같은 게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들 전반적으로 너무 높아져 있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뭐 이생망이란 단어도 있죠. 어느 정도 성취를 못하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같은 거를 너무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치열한 삶 속에서 여유가 없는 삶들을 살다 보니까 한 번만 삐끗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불안한 생활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디서 본 건데요. 예,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렌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연구에 따르면 내가 걱정하는 일의 96%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4%만이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진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크든 작든 불안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길을 막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탁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죠. 예. 피해야죠. 예. 그게 우리가 불안 회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피해가면서 살 수 있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수렵을 하던 시절부터 예, 예. 맹수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다 불안 회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니까요. 어때요? 미리미리 시험 공부도 하고. 대비하죠.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통해서 실전의 감각을 익히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실전에 가서 뭐 게임도 잘 뛰게 되고 시험도 뭐 성적도 잘 하게 되고 뭐 프로젝트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저희가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불안은 긍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게 도가 지나쳐서 자꾸 문제를 발생시킨다거나 일이나 공부에 실수가 잦아진다거나 업무의 속도가 안 나게 된다면 그때는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지만 지나치면 뭐든지 지나치면 많이 안 좋잖아요. 예, 지나치면 우리 일상을 흔드는 게 바로 불안이다. 그럼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버릇입니다. 불안과 버릇,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에도 버릇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다리를 딴다거나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이런 건 알겠는데 생각에도 버릇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다 보면 몸에 익어버린 행동을 버릇이나 습관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런 버릇이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있습니다. 좋은 버릇도 있지만 불안을 키우는 버릇들도 있는 거죠. 내가 아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왜 못했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버릇인 거죠. 부정적인 사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버릇이 되고요. 나중엔 의도하지 않아도 온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반추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경험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골목이에요.
뭐 좁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가는 데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쪽으로 막 와서 제가 피하려고 했는데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야. 제 느낌엔 친 것 같아. 예. 근데 그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집에 와서 뭐지? 저 사람 왜 날 쳤지? 진짜 일부러 쳤겠지? 난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내 인상이 나빠서 쳤나? 내가 좀 약해 보였나? 한마디 했어야 되나? 아 짜증나.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생기거나 나쁜 기억일수록 계속해서 곱씹게 되고 더 그래서 기분이 계속 나빠지고 오래 가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곱씹게 되는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든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나쁜 일을 계속 곱씹고 곱씹다 보면 스스로 굉장히 심사숙고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나는 사실 사실에 진실에 더 근접했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진실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 진행자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나랑 부딪힌 사람은 아무 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사실. 사실 뭐 내 어깨가 커서 그런 걸 예, 수도 있고 그건 어깨가 좋은데요. 넓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도 반추적 사고를 하다 보면 일부러 그랬나? 내가 문제가 있나? 그런 건가?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적 왜곡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곱씹다 보면 반추적 사고는 버릇이 되고 이런 분들에게 고민이 생기면 부정적인 형태로 그 기억이나 생각을 계속 곱씹고 있을 확률이 높고 결국 더 우울하고 불안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자꾸 반복하는 생각 버릇이 불안을 높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할까요? 짜증입니다. 예, 말 속에 짜증이 들어가 있어요. 짜증, 예.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거나 공부나 일에 집중이 안 될 때 짜증이 나죠. 이런 증상도 불안과 관계가 있나요? 그럼요. 불안할 때는 사실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막 짜증이 잘 나요. 불안함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짜증을 잘 내고 예민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등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속 불안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겠죠. 예. 불안이 이렇게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에너지 총량 법칙이에요. 예, 불안과 에너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딱 보면 오늘따라 기분이 더 좋아 보여서 네. 에너지가 넘치는 날이 있고 네. 진정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어느 날은 좀 처져가지고 네. 텐션이 좀 떨어지면 저희가 막 업을 시켜줘야 되는 날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잘 보면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 즉 멘탈 에너지의 총량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 에너지의 총량을 갉아먹게 됩니다. 만약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여기에 점점점 빠져들게 되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예. 100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50, 60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고정 비용은 똑같은데 월급이나 용돈이 깎이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힘들죠. 쪼달립니다. 불안하고 팍팍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평소에 잘 해내던 일도 잘 헤쳐나가던 일조차도 잘 대응할 수가 없게 되고 쉽게 넘길 일도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 간의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내가 불필요하게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 총량이라는 거거든요. 예.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요.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까지 갉아먹고 결국에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나쁜 생각을 그만두고 싶죠. 당연히. 벗어버리고 싶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근데 스스로 굴러가는 모슬바퀴처럼 생각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진정시킬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로 오늘의 기분을 준비해 봤는데요. 진행자님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딱 보면 그냥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교수님 처음 뵀잖아요.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어떨까 걱정도 좀 됐는데 교수님 보니까 좋아요. 네, 다행입니다. 자,
자, 누군가 기분을 물어보면 네. 좋다, 나쁘다, 불안하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단편적인 감정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근데 어떤 기분을 느끼기까지는 과정과 이유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기분을 일기로 적어보는 게 좋은데요. 예. 만약 내가 엄청난 불안을 느낀다면 내 기분이 어떤지, 어떤 상황에서 기분을 느끼게 됐는지 적어보는 거죠. 적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그랬는데 써보면 두세 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조금 떨어져서 보다 보니까 객관성도 부여가 됩니다. 그럼 이게 고민할 문제가 맞기는 한데 내가 너무 그 이상으로 내가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너무 과하게 괴로움을 스스로 느끼는 거네요. 예. 일기를 초등학교 때 이렇게 숙제로 써봐서 왜 내 일기를 남이 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안 써봤는데 이제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근데 일기를 쓰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막 불안해. 근데 당장 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어. 이럴 때 바로 응급 처방이 딱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안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생각을 멈춰야지. 네. 그러면 단언컨대 100% 실패합니다. 그래요? 내가 불안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신경을 다른 데로 돌리는 주의 전환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다른 데로 돌려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그중에서 제일 가장 빠른 방법은 몸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숙제를 하다가 나쁜 생각이 자꾸 들면 예. 일어나서 잠시 멈추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 생각이 고리가 빠르게 끊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헬스장 다니는 분들도 이러면서 푸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인가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할 때 뭐 게임하고 누워서 막 SNS 하고 이러면서 아예 그 생각을 잊자, 다른 곳에 집중해 보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불안이 좀 안정된다면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순간 뇌를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뇌를 자극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예. 자극이 줄어들면 평소 느끼는 불안보다 더 큰 불안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사실 이게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흡사, 중독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먼저 설명을 드린 몸을 써라. 몸을 써라, 아, 주의를 전환해라,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안과 걱정이라는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키워드에 정답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숨은 행복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아닙니다.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 꼭 어디로 뭐 떠나가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예. 나를 위해서 큰 선물을 해주는 것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교수님, 숨은 행복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불안한 마음이 과연 사라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아주 그냥. 예, 사고 싶은 게 많고 막 이랬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멀리 우리가 유럽을 여행을 간다 치죠. 예. 비싼 물건을 사서 기분이 좋고 나면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나쁜 일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다음에 또 카드 고지서 날라오고 나면 불안해지고 그 뒤에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는 경험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학생 때, 뭐 대학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적이 어쩌다 잘 나왔어요? 우와, 이거 어떻게 유지해? 막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맞아요. 처음에 생각이 버릇이 있다고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네. 안 좋은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건 나쁜 버릇이라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생각 버릇도 있는데요. 바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겁니다. 뭐 최근에 소확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거랑 같은 뜻일까요? 그렇죠. 이제 원래 소확행의 의미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돌 말아놓은 속옷을 꺼내보는 것, 깨끗한 옷을 입어보는 것, 이런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예. 사실 요즘은 취미생활을 하거나 뭐 어떤 소비를 해야지만 뭐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의미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오마카세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한다고 이걸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보는 거죠. 생활을 촘촘하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쭉 들여다보고 나면 내 일상생활 중에서 나에게 에너지를 높이는 일들과 떨어뜨리는 일들을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오늘 밥을 먹었는데 밥이 평소보다 따뜻했어요. 예. 찰진 게 내 취향이야. 기분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예. 어떤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활 환경 안에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들을 알아내고 그런 소소한 행복의 요소들을 하루 전반에 곳곳에 배치해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작은 행복, 내가 언제 느낄 수 있는지, 작은 기쁨을 언제 느낄 수 있는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해주시죠.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 생존에도 꼭 필요하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이 불안을 불안하다고 걱정된다고 피하려고만 들지 마십시오. 그 피하려고 드는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이 불안을 더 키울 겁니다. 불안도 웰컴, 잘 받아들이고 마주하고 그것을 잘 다루려고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불안이 왔다 그럼 들어와 웰컴 해주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불안한 마음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생각이 반복될 땐 몸을 써라, 산책을 하든지 스트레칭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기분 좋은 일을 찾아봐라.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조성준 교수님과 함께 아픈 마음을 치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릭 한 번으로 인사되는 채널 인사특.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인사특에서 만나요. 안녕.